제가 찾아갈 두 번째 역은 국회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대선이 앞으로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대선전 마지막 주말인데요. 정치권 소식 이남희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막바지로 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선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 2012년 대선을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지지율 흐름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선 그 직전까지 여론조사는 그때는 공개가 안 되고 이제 뒤늦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여론조사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니까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계속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대선 당일, 그러니까 2, 3일까지는 계속 접전을 벌이다가 3일에는 각자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모두 오르긴 했지만은 그 부동층이 박근혜 후보 쪽으로 더 많이 표를 주어서 결국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한국 선거학회라고 이제 그 교수님들 하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권자들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후보를 언제쯤 결정했느냐 이걸 이제 물어봤더니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선 당일날 투표하는 당일날 결정했다는 분들이 3.3%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한 1일에서 3일 정도 그 전에 결정했다는 분들이 7.5%가 돼요. 네. 그러니까 대선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는 분들이 전체로 보면 23% 정도가 대선 일주일 전에 이제 후보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네.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3일 남았으면 거의 한 10% 정도가 이제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10%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3.5%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표가 물론 이제 보면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가기는 합니다만은 만약 이 상황에서 표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어쩌면 치열하게 붙을 경우에 그러면 승패 자체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가설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번 선거를 보면 인증샷 문화도 있고 새로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요,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글 트렌드를 보면 문재인이하고 내가 1등했다, 문재인이 1등했다가 지금 1등이 왔다 갔다 해요. 5월 3일까지의 구글 검색량으로서는 안철수가 1위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후보의 검색량이 안철수 후보보다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 선거에서 구글 트렌드가 네. 이렇게 논쟁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네. 주로 그리고 1위 후보보다는 2위, 3위 후보들이 구글 트렌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이것은 결국 이제 지난번 뭐 트럼프, 힐러리 그 미국 대선에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맞추지를 못하고 구글 트렌드에 그것이 정확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세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미국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라는 뭐 그걸 또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과 좀 차이가 있고 현재 우리 결국은 저 얘기는 이제 여론조사상의 지표를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네. 대신 구글 트렌드의 지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꾸 함으로써 네. 지지자들한테 또 유권자들한테 나를 지지해달라.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되니까 나와서 나를 찍어달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건데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하나에 나온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죠. 저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5월 9일 이후에 맞는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대선 주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포항에 갔던 문재인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요즘에 즉흥 연설도 굉장히 많이 한데요. 네.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정권 잡겠다, 표를 달라. 이거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을 호구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네, 소중석 국장님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후보로서는 사실 뭐 캠프에 이제 위기 경보를 발동을 해서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 어떤 이 위기 관리를 잘 해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지난 대선에서의
그 마지막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에 나왔던 그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트렌드거든요. 흐름.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의 등락은 있지만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5월 2일 날까지 발표되었던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지금도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러한 이제 뭐 이 지지자들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좀 나와 달라. 투표를 직접 찍어줘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른바 투대문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남희 차장. 이게 지금 막판 3일 놔두고 모든 후보들이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의 남은 3일 일정을 보면 굉장히 광폭 행보를 그러게요. 보이고 있거든요. 전국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차전 앵커 옆에 저희가 그 지도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 오늘은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인천에서 유세를 가졌고 잠시 후에 6시 반부터는 조금 전 얘기하기도 했지만 홍대에서 이제 네. 프리허그를 하는데 일정을 볼게요. 7일, 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보면 강원도에 갔다가 영남도 갔다, 대전도 갔다, 호남도 갔다.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곳, 그러니까 전국 각 곳을 다 두루두루 도는 광폭 유세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보면은 네. 수도권, 강원, 충청, 영호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계속 나는 영호남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다. 전국에서 모두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광폭 행보로도 보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세하는 곳이 어디냐? 지금 저희 이 사옥이 위치하고 있는 광화문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광화문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집중 유세 끝나면 또 강남에 간다고 해요. 네. 강남에서 또 뭔가 그 강남에선 이제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표를 얻지 못하던 곳인데 뭔가 적진 맨 처음에 선거운동 시작됐을 때도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네. 집중 유세를 광화문에서 하고 끝은 강남에서 맺는다. 이것도 좀 문재인 후보의 또 새로운 좀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전국적인 유세를 한다는 것은 뭐 최초의 전국적인 지지를 고르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면 어찌됐든 한때는 이제 뭐 통합도 외치긴 했지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진보층의 지지율을 이제 꽤 많이 지금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3일 동안은 집토끼라도 지키자 뭐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제 아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뭐 당선이 이제 내심 어떤 어느 정도 좀 자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럼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전략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정의당이 가져가고 있는 지지표 이걸 얻어서 최대한 이제 지금 보면 원래 오자구도, 양자구도에서는 한 40%, 50%까지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자구도일 때에는 40% 넘기가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듭니다. 더군다나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과반수를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반수보다는 이제 45% 정도 이제 올라가려면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여론 지지도의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정의당 지지표라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어차피 문재인 대표 되니까 좀 더 진보적인, 좀 더 어떤 그런 개혁적인데 투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을 이제 사람들을 자기 지지로 끌고 와서 어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안정적인 어떤 집권 운영 그걸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 전략을 이제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제가 볼 때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과 끝이 대구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서울 수도권 유세 중에서 보면은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 또 촛불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뭐 심상정 후보도 사실 나는 촛불 개혁 대통령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집중 유세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보통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던 것도 이 광화문 광장의 촛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또 계승하면서 광화문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한다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후광 효과를 두 개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이 이른바 노풍, 네. 신노그룹이라는 막강한 후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광화문, 촛불. 이 촛불이라는 그 흐름, 상징을 문재인 후보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 여러 가지 경쟁했던 지난번에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도 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는 촛불 민심의 상징은 나고 그 촛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다. 네. 이 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그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개의 강력한 후광 효과를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가겠다, 살리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동선을 짜는 데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는 호남의 지지율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도 광주, 전남이 모두 30%를 넘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유권자들이 가서 투표를 했다는 건데 이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호남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지지율보다는 사전투표율이죠. 네, 어제는 네. 사전투표율이었고 실제 투표 결과가 이게 지금 이제 양쪽 다 이제 좀 그 자신들의 유리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이미 결심한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자체는 보면 문재인 후보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제 우리한테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 20, 30대가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서로 어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호남은 89%다면 이게 지금 압도적인 지지가 없이 그냥 어떤 면에서 좀 반반 갈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문제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말 호남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어떤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가 과연 그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걸 두고 지금 국민의당과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9일날 그 본선 전략 이것도 네. 상당히 이제 좌우되죠. 아니, 네. 더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도 내가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 호남의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안, 문 후보로 분산이 됐을 거고, 음. 그럼 이제 뒤늦게 올 9일날 TK 저기 유권자들이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다 또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 높은 것을 놓고도 후보들이 각자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남희 차장께서 지금 홍준표 후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다음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이 스킨십 유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을 따라 전국을 세상 지역마다 노래가 다르네요. 뭐 전국 노래자랑 네. 막 그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장점은 친화력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좀 가깝게 다가가고 저렇게 노래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금 노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의미 있는 노래를 그 네. 지역의 이름이 지명이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갔을 때는 영산강 뱃노래, 뭐 또 대구 갔을 때 홍도야 우지 마라,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제천 같은 것은 울고 넘는 박달재를 한다든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면 상당히 공감 능력이 굉장히 이제 그 보양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거 기법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보면 뭐 본인은 막말 뭐 등등 이런 걸 있지만 특히 이제 저렇게 지금 보면 대부분 경부벨트에서만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즉 경부선이 지나가는 곳에서만 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네. 실제로 저런 노래들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TK라든지 이런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보수층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 관계자가 500곡을 외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홍 후보 참 여러 가지 전력이 많은데 예전에 MBC 이제 그 코미디언도 도전하려고 원서를 준비했다가 네. 그때 시험을 못 보러 갔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노래도 500곡 정도 외우고 있고 워낙 노래를 또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잘 하니까 약사 출신 가수죠. 주현미 씨가 검사 출신 가수 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전언을 뭐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마지막 3일 동선만 봐도 보시겠지만 TK 뭐 이렇게 지금 대구 경북 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어제도 사전 투표를 결과를 보면 대구가 제일 낮았어요. 이게 아직 대구 경북이 아직도 마음 못 정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아직 돼요? 못 정한 유권자들이 많다고 봐야죠. 홍준표 후보는 확실합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린데 51% 정치인이에요. 네. 나한테 표를 줄 수 있는 곳에 내가 가지, 가야 표도 안 주는 데는 난 안 간다. 이 생각이 확실한 분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유세 일정 쭉 중에 호남을 한 번 갔거든요. 네. 대구 경북은 거의 제가 기억하기 7번인가 갔습니다. 이번에 가면 아마 8번, 9번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저기 가야 표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간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3일 동선을 보면 내일 이제 충청남도 공주 네.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남으로 갔다가 부산, 울산, 대구 거쳐서 다시 대전 거쳐서 서울로 오는 이런 일정이거든요. 이제 이 호남 쪽은 빠진 거죠.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 중원이라는 충청도 그리고 자신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이쪽을 집중적으로 특히 영남권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아니면 아직 좀 이렇게 흔들리는 부동층 이 유권자들에게 나를 찍어달라. 지금 홍준표 후보 표현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후보 홍준표에게 지지를 해달라. 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저 영남 쪽을 일정을 지금 많이 잡아놓은 거죠. 아주 전략적인 그 유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략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이제 성완종 게이트 사건 때문에 네. 선거 운동을 뭐 미리부터 시작을 못했잖아요. 또 뒤늦게 섰고, 다 뒤늦게 섰을 때 거의 뭐 한 자릿수 바닥 지지율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한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가지고 처음에 뭐 막말투로 했지만 사실 그게 이제 보수층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종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성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또,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또 선거의 루트도 보면 거의 경부벨트, 이 보수층들이 이제 아주 많이 사는 경부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한테 짧은 시간에 유리한 것만 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영리한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는 보면 어차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지지율을 빨리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밖에 없다. 아마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요. 오자 구도로 봤을 때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아예. 거의 그냥 유령 취급을 해요. 자신의 표를 가져갈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특히 열심히 싸워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표를 좀 이렇게 일정하게 뺏어 오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는 것이고 또 정책적인 색깔로 봤을 때는 심상정 후보가 좀 더 약진을 해가지고 이 문재인 후보, 이 강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층을 심상정 후보가 흡수하고 호남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뺏어가고 그리고 홍 후보 자신은 영남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복원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오자구도에서는 좀 싸울만하다, 승산을 가질만하다. 지금 그런 계산을 홍 후보는 하고 있는 것이죠. 홍 후보 어제 오늘 들려오는 소식이 보면은 킹메이커라는 별명까지 붙은 김종필 전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뭘 봐도 문재인이가 대전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총재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됩니다. 자, 김종필 전 총재는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지지를 부탁하는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이 참 JP가 보면 항상 자기 집에 이제 들인 사람한테 참 덕담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될 겁니다. 항상 덕담해주면서 지금 노년에도 여전히 그 정책 영향 유지하는 저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누구한테 자기 집에 오는 사람한테는 아주 극진한 어떤 덕담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방문은 결국은 이제 충청 지역, 즉 TK와 함께 충청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키가 바로 이제 JP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JP의 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이죠. 그러니까 JP가 이제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왔기 때문에 홍준표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좀 이제 그 비판들 이런 것들 하면서 결국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인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이제 지금 상황에서 JP가 얼마만큼 충청 지역에 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뭐 저 이야기 듣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지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분위기죠. 분위기 전체를 좀 그래도 자신한테 유리하게 갖고 가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방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반기문을 지지했던 팬클럽의 또 상당수는 안철수 후보를 또 지지한다고 했는데 저거 그냥 덕담 수준인지 JP의 뭐 의중이 어디에 실렸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덕담이죠. 네. 지금 뭐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누가 찾아오든지 다 그동안에도 쭉 보면은 좋은 얘기들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로서는 보수의 정통 적자는 나다. 이거에 대한 상징성을 또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쭉 이렇게 보수 원로들 방문도 하고 때로는 모셔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그런 차원에서 찾아갔고 또 지금 홍준표 후보와
이 충청권과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접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서는 JP를 통해서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걸 통해서 뭐 충청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지도를 올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는 큰 뭐 그런 효과 같은 그렇게 거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JP로서 찾아온 후보에 대해서 덕담을 해준 정도로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내일 공주를 홍준표 후보가 가는 거죠. 네. 공주는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또 다녔던 곳이고 또 지역구 자체가 바로 옆에 태어난 고향인 부여와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주를 가서 홍준표 후보는 이 불씨를 그 JP의 저 언급을 바탕으로 불씨를 조금 살려서 더 이제 충청에서의 이른바 지지세를 좀 더 확산하려는 그러한 이 생각에서 내일 거기에서 유세를 하는 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이철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비대위를 열고 친박 핵심 징계 해제를 이제 의결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대선 이후까지 조금 다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홍준표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탄핵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모든 그런 친박 다 끌어안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도 저 끌어안고 싶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보수 대결집을 통해서 보수를 본인에게 전부 이렇게 지지표를 최대한 끌어오겠다. 이것이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전략으로 보입니다.